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아니, 며칠 전에 또 이제 세미나가 연달아 네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전에는 뭐 전차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으면 네네네. 오후에는 이제 우리 그 미국 수출 T50 아, 그게 이제 서로 나눠져서 했는데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이 항공 분야 T50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T50 고등 훈련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카이, 이 대한민국의 이 고등 훈련기 아닙니까? 대표 선수 업체, 예. 체계 종합 업체. 저희가 정말로 국뽕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국뽕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상당히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예. 상당히 지금 노심초사. 그래서 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다못해 이제 뭐 내년에 블레이그를 좀 부탁해가지고 미국 가서 투어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준비들 좀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또 그 카이에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그 대표님이 또 네.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블레이그를 또 미국에서 한번 좀 선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이제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님께서 지금 뭐 미국에 가서 선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왜 계시는데 그러냐면은 예. 왜 그러냐면은 1997년도에 네. 일본 애들이 그 T4 자기네 그 티퍼. 자국산 훈련기 그걸 미국 투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기억이 참 부럽긴 했어. 아, 우리는 언제 저런 걸? 왜냐면 그 당시에 97년도에 T50을 이제 엔진 선정해서 이제 뭐 디자인을 막 하려던 찰나였거든. 근데 저놈들은 이제 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씨, 우리도 좀 미국 한번 하는 날이 오겠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 가능하다는 거야. 내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국에서 이 고등훈련기 시장이 드디어 장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네. 저희도 방송을 이제 해드렸지만은 공군 사업, 어드밴스드 뭐 이렇게 또 개량된 뭐 성능, 뭐 공중, 뭐 기동 훈련 뭐 이런 쪽으로 네. 해서 한 3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번에. 지난 방송에 네, 근데 이제 지금 7월 현재 중반 현재 정리가 네. 되는 게 당장 눈앞에 3가지 중에서 눈앞에 당장 닥친 게 뭐냐? 바로 미 해군 고등훈련기사. 해군 고등훈련기사 네. 바로 UJTS 유지태라고 뭐 저는 하는데 이제 뭐, 저 혼자 뭐 사석에서는 이제 뭐 유지태라고 하죠. 예, 이게 유지태. 뭐 예. 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아 발음 좋으시네. Undergraduate 발음 좋으시네. Jet 예. Training. 네, 내가 하면은 막 얽혀 발음이. 그래서 그냥 유지태로 난 불러. 근데 내가 영어를 하면 외국인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어디 그러면 저 호주식이에요? 뉴질랜드식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한국식. 예. 아니면 아프리카식으로 들리나? 예, 아무튼 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UJTS라고 해서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동안에 먼저 번 방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예. 다른 방송에도 이거를 자꾸 이제 막 영어 그 약자 이니셜 드니까 이게 뭐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들려. 간단히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면은 간단하게. 탑건 1 영화 보셨죠? 사건 1. 네, 거기에 매버릭을 이제 골탕 먹이는 네네. 조그만 교관이 타고 예. 교관이 타고 나오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A4 스카이호크인데 네네. 그게 이제 미 해군에서는 이제 거기서 1인승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제 그게 그 옛날에 80년대까지는 네. T 트레이너 TA4J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 훈련기. 네. 그런 이제 전술 훈련도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 말까지는 그 TA4 스카이호크 계열하고 네네. T2C 버크아이라고 이제 좀 중등급 훈련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그리스 공군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뭐 내년에 도태시킨다 하는데 네. 2기종을 썼어요. 그러다가 네.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사업을 또 지금 같은 사업을 이제 대체 사업. 그래서 선정한 게 뭐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네. 당시에 네. 영국 BAE 시스템사의 호크 트레이너. 아. 우리 공군도 사용했던 네네. 그거를 함재기화 시킨 거야. 네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착함할 수 있는 이착함할 수 있는 다 이렇게 뜯어 고친 거죠. 네네네. 우리는 이제 공군용을 샀다가 이제 갖다 버렸지만은 2013년도에 한참 쓰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이 돼서 220대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산 연도가 2009년도까지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보잉 그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갔었는데 2009년까지 만들고 있었어. 보니까 슈퍼넷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니까 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들고 있었어. 멋있어 보입니다. 그게 대수가 220대. 220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최종 마지막 버전이 T45C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전자 장비를 상당히 이제 현대화 시킨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인데 그게 마지막 생산이 그 당시까지 됐었고 2009년까지. 네네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기존에 뭐 T45A, 뭐 B형도 있는데 이게 소위 뭐 고스호크라고 하는 그 훈련기인데 영국에 이제 호크 트레이너를 가져와서 네네네. 미국화 시킨. 그래서 미국의 보잉사가 생산했죠.
그래서 네. 이제 미 해군 사업은 요거를 이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시기가 왔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대체하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하니까 운영 수명이. 예,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미국의 이 고등 훈련기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봤더니 규모가 약 145대에서 최대 220대 이렇게 근데- 교체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최소가 이제 145대로 본 게 예산의 어떤 최소가 지금 145대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네. 집행 연도별로 되는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유동성이 있습니다. 있다.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 네네네. 미국도 국방 예산이 그래서 그 220대는 먼저 번에 그 고스워크 T-45 그게 네. 220대까지 생산했으니까 아, 이제 맥시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맥시멈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 최소 네네. 돈 없으면 줄여야 된다. 훈련기 분야니까. 왜냐면 다른 분야에 또 투자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국방 예산을 뭐 늘린다 하지만은 훈련기 분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미니멈, 미니멈 맥시멈. 145, 최대 220. 원래 뭐 원하는 대로 숫자대로 다 1대1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계약 시기 네. 살펴보니까 네. 2025년 예. 내후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공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시간이 이제 닥친 거야 이제. 예, 많지가 않아요. 눈앞에 닥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미공군 사업을 2018년도에 우리가 졌지만은 그거를 생각할 틈도 없고 빨리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 보면은 만 2년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올해 이제 중반 거의 다 이제 가고 있으니까 2023년도가. 그러니까 이 145대에서 최대 220대니까 네. 이 중간쯤 뭐 한 180대, 160대만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 떨어질 것 같아요. 100대 이상 되면은 상징성이 되게 높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방위 산업을 거의 뭐 2027년까지 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뭔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폴란드 건이 터지면서 네네. 이제 피를 받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서자. 그러니까요. 네. 작년 방산 수출이 약 173억 달러. 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네, 상당히 상징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분위기를 끌고 가려면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터줘줘야 되죠. 네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뭐 폴란드 계약한 거 1차 계약한 게 있고 2차 또 있지만은 말레이시아 건도 터졌지만은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에 네.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다. 대한민국.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방산을 키운 게 예. 수출은 과연 되겠느냐, 국내 뭐 내수는 되겠지만은 그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확 터지니까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 제대로 실적을 내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해상 특히 뭐 수중 분야 그렇죠. 요거는 좀 더 뭔가 교통 정리가 더 돼야 되고 네네.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해상 분야, 수중 분야는 좀 더 봐야 되겠고 네네네. 그 전에 이제 항공 분야를 이제 터트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표 선수 지금 T50이라고 하는데 이제 FA50죠. 요즘 생산하는 거는 FA50이에요. 맞습니다. T50은 이제 순수한 T50은 옛날에 단종이 됐고 네네. 그냥 얘기를 하자면 T50 수출을 미국을 이제 진출하자. 음.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네. 미국 애들은 일단 이 훈련기 분야를 이제 요즘에 자기들이 직접 안 만들어. 그러니까 외국 거를 사다 쓰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중요한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경 쓰고 있지 이 않고.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를 이제 80년대 중반에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체 브랜드를 이제 개발을 상품을 이제 하다가 네네. 때려친 게 T45 이전에 네. 그 세스나에서 만든 훈련기 있었는데 세스나. 그날 이후로 이제 외국 걸 갖다 쓰는 쪽으로 확 바꿨죠. 그래서 통합 공군, 해군 통합 훈련기 그게 이제 그 스위스 필라투스사에서 만들었던 PC9을 그냥 미국화시켜서 가져와서 네네. 지금은 이제 비치크래프트 뭐 레이션사에서 만드는 T6 텍산 2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자국화시켰어 자기로. 어. 그래서 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 건데 원래 음. 설계 디자인 모든 게 미국화시켜서 그걸 이제 자기네 내수가 다 이렇게 충족이 되니까 이제 해외 판매 시장을 나가고 있어요. 또 무장도 달고. 네네네. 그게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이 또 뭐 이렇게 엔진 여러 개 달린 다발 훈련기라고 그래서 일본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있어요. 또 디자인은 뭐 MU300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또 자국화시켜서 T1A 제이호크라고 또 만들어요. 그것도 미국화시켜버려. 자기 거로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이고. 네.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네. 최근에 2018년도에 네. 역시 그거 스웨덴 거 디자인 설계한 거를 사브사 걸 갖다가 보잉사가 이거 내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게 T7A인가요? T7A.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 변화점이 이제 그런 게 있죠. 훈련기나 외국 거를 갖다가 그냥 다 내 거야.
근데 이 지금 T-52 같이 공동 개발했잖아요. 미국의 럭키드 마틴 사업.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 그러면 이거를 또 내주면 우리가 이익이 상당히 준대요. 자, 이렇게 도표 지금 띄워주시고요. 도표 좀 네. 보시면 되고. 자,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이제 뭐 산수, 수학적인 측면이 뭐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여드립니다. 그냥 네. 딱 한번 이렇게 스톱 시켜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출을 성공해도 이익이 남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카이 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을 뚫어놔야만 이게 상품 가치가 그냥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건보다는 더 몇 배. 미국이 쓰는 훈련기야. 근데 뭐 공장은 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청 뭐 이렇게 기체 일부분을 하청해서 뭐 본국에다 보낸다든지 미국에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도표에서 나오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어떤 이익이 얼마큼 남냐 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 근데 이게 상품 가치를 확 높여서 나머지 시장을 우리가 이제 가서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먹힌다. 그러니까 지금 이 T50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조금만 변형하면 FA50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생산 라인에 걸쳐 있는 거는 네네. 그 전투 공격기 FA50이에요. 그 저번에 T50 블록 2가 결국에는 폴란드가 급하다고 해서 보낸 게 지금 FA50이 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외형상에 차이가 없어. 똑같다. 네. 기껏해야 T50 때나 아니면은 TA50 블록 1 때 보면은 그 수직 꼬리날개 이렇게 그러니까 끝하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요런 차이 아니면 수평 그걸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딱 일원화 돼가지고 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사실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이 T50과 FA50 구분하기 힘들다. 그냥 수직 꼬리날개. 네네네. 네, 거기 부분 보면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생산을 안 한다. 사실상 최초 버전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T50의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홍보를 많이 네.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그 보잉 사브사의 T7A가 네. 미국의 뭐 정치권이나 국방 계통에 인맥이 상당히 넓어서 그거를 이제 상당히 그쪽 부분에서 영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먹힌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안 했고 사실 로키드 마틴사가 이제 이게 T50 계열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뒀었죠. 먼저 공군 사업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좀 로비를 네네. 합법적인 로비를 영향력을 가지려면 인맥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일단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비행기로 보여줘야 된다. 미 본토에서 이렇게 뭐 영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이쪽으로만 다닐 게 아니라 미국도 우리 가자. 가서 미국의 전체 대륙을 투어를 하자. 네. 그러면 인식이 바뀐다. 관심을 상당히 가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럭키드 마틴을 내세워야 된다. 전면에 우리가 저기 보잉 사브처럼 우리 카이는 살짝 뒤로 좀 빠져야 되고. 이거 가서 다 하세요. 로키드 마틴 물건으로 다 하세요. 일단은. 네네. 뭐 구분은 원래 되지만은. 그래서 로키드 마틴 등을 많이 떠밀어서 아주 직접적인 영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 이것이 지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으로만 들어갑니까? 그 미 공군 이 전술훈련기 이쪽 사업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따로 있죠. 근데 연도별로 보셔야 돼. 네네네.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게 뭐냐? 미 해군 사업이 다. 미 해군 사업이 이게 첫 번째다. 여기에 착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만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네네. 그 쉽게 풀릴 것이다. 근데 이것도 풀지 못하면은 여기에 딱 선정이 안 되면은 나머지 사업도 힘들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키드 마틴을 많이 전적으로 이제 이 물건을 마치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소위 그 T6 텍산 2 T6 그다음에 이제 그 T1A 제이호크 옛날에 있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T45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 이거를 해당되는 미국 방산업체, 항공 방산업체 대표적인 항공 방산업체한테 사실 이렇게 줘야 되는 상품을 일단 주고서 우린 뒷전에 좀 물러나야 되는. 이제 그거를 결정을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죠.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예요. 미 해군 그리고 공군 보유 훈련기가 상당히 노후화 때문에 대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45C 이 훈련기가 이 1991년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약 19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년 내에 빨리 교체를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에 이제 선정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한국의 이 T-50 고등훈련기가 사실 지금 미 공군이 아니라 미 해군에 빨리 들어가야 될 사업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네네. 미공군 사업에서는 일단 1차 사업에서는 실패했죠. 실패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네네. 미공군하고 미해군은 전투기부터 해서 아예 아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요. 지금 네. 뭐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그렇고 서로 달라 가는 길이. 그러면 과연 미공군에서 선정된 T-7A가 미해군에서 될 거다? 안 쓰지. 이게 장담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영업을 항공기는 좋으니까 T-50 계열이 좋으니까 예. 영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공동 개발 회사인 럭키드 마틴이 손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저희들이 이제 로비나 인맥 동원을 잘 해주고 네네. 미국에 우리 투어하는 거 로드쇼죠. 그 대륙을 투어하는 거에서 홍보를 네네. 잘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뭉쳐야만 선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시간도 없지만은 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미공군, 미해군 사업이 이게 별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서로 자존심 싸움이 대단합니다. 미공군에서 채택한 거를 미해군이 선택할 그 어떤 딱 정확히 선택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보장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해군 사업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순서가 이게 첫 번째고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이 당장 네네. 2025년도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이제 점점 좁혀지니까 네. 카이에서도 많이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50 고등 훈련기 수출 실적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2006년 전력화 이후에 20년간 약 6개국에 58억 달러 수출 실적을 보유를 했고요. 총 대수는 거의 뭐 138대. 그 나라들을 보니까 2011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수출 이후에 뭐 이라크, 필리핀, 태국, 네. 폴란드, 말레이시아까지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가장 최근 일이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이제 4개국에 머물러 있었죠. 네네네네. 네, 동남아시아에. 그래서 2020년까지 이 T-50 훈련기가 글로벌 경쟁이 더 굉장히 심해졌죠. 예, 심해졌죠. 네, 보니까 뭐 이탈리아의 M346 근데 그 탈사한 건 러시아 비행기로 해서. 맞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야크 130, 네. 그리고 영국의 호크 훈련기, 그리고 체코의 L159B, 걔는 뭐 성능이 중등급이고 사실. 중국의 L15, 그거는 뭐 엔진이 뭐 우크라이나짜리라서 엔진 교체해야 되고. 예, 그리고 미국의 T-7A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좁혀서 보면은 역시 또 T-7A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되고. 근데 이 T-7A랑 좀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미 해군과 공군은 사이도 좋지 않고 서로의 자존심 대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가능성, 우리가 노력 여하, 어떤 럭키드 마틴하고 이제 잘 협의해서 영업력과 네, 손을 잡고 얼마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건 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미 해군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네네.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런데 그 뭐 세미나장에서 이제 좀 강조하신 게 있어요, 우리 저 카이의 대표께서. 네네네. 그 전에 개량 좀 해야 된다. 지금 그냥 그대로 못 가지고 간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핵심이 개량을 좀 해야 된다. 비행기를. 이거 그대로는 미국의 작전 요구 ROC에 안 맞는다. 그리고 너무 네네. 이게 전자장비가 이게 상당히 옛날 거다. 그리고 저기 도태되거나 장비가 네. 뭐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단종된 거 너무 많아서 교체를 싹 그냥 갈아 끼워야 되는 거 지금. 그러려면은 우리 최초의 도입국인 대한민국 공군, 네네. 공군에서 좀 뭐 예산을 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그 개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또 카이에서도 일부 돈을 댄다든지 해서 뭐 서로 이렇게 돈을 좀 나눠서 해서라도 개량 사업을 하면은 네네. 이게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럭키드 마틴하고 협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항공기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개량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네네. 구체적인 방향 결정을 해야만 2025년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설행 조건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좀 그렇다. 어.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죠 가능성이. 그래서 이 T-50을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이 대한민국의 산업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분석표에 따르면은 이 T-50을 수출할 때 이 생산 유발 약 10.4조에서 18조. 그리고 고용 유발은 2.9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요. PD님 이거 숫자잖아요. 네네. 다 우리 못 외워. 우리는 숫자 자, 약하죠. 화면으로 다 보여주시면 돼요. 다 그러니까요.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자고. 이게 종류가 많더라고. 고용 유발이 어떻게 되고. 네네네. 다만 이게 우리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도 이제 댓글로 얘기하시겠지만은 이 공장을 핵심 공장을 주도권을 가진 공장을 미국에 둘 것인가, 한국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하청으로 내려가 앉을 것인지 그런 좀 또 다른 복잡성이 세 번째 복잡성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선정됐을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업체 간에. 일단 계약부터 해보고. 예, 그건 이제 계약을 이제 선정된 거는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개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야 이 주도권을
미국화 시키는 거냐 상품을 이 T50을 그리고 우린 단순한 하청업체로 이제 머무를 건지 네네. 그거는 계속 좀 논쟁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일단은 대구 영업부터 좀 해보자. 일단 대구 된 다음에 예, 예. 된 다음에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꼭 되는 것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직 안 된 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미공군 사업보다는 미해군 사업에 도전해서 우리가 승산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새 출발이다. 미공군 사업은 잊어라. 먼저 사업은 사업한테 졌지만은 네네. 보잉 사업한테 그건 잊어버리고 잘 이거 손질하고 영업해가지고 미국에 내놓고 선정이 되자. 이게 잘 돼야만 네.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방송 쭉 했던 거, 시리즈를 했던 거 KF21 블럭 1, 2, 3 네네. 그다음에 6세대 뭐 KFXX 어. 이게 잘 돼야 기반이 뭐가 이게 마련이 되겠네요. 잘 닦아놔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항공산업 강공에 진입을 하는 거죠.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야, 그래서 정말로 이 T50 이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 정부의 지원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네. 이 사업을 일단 잘 해서 끝 마무리 짓고 네네. 우리는 빨리 갈아타야 돼. KF21 쪽 시리즈로. 초음속 5세대, 6세대 그렇죠. 왠지 아세요? 왜요? 우린 저번에 인도네시아 얘기했잖아. 아, 그렇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저 튀르키예. 아, 뒤를 지금 미치겠다. 얘네들이 아. 지금 그 제트기 훈련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 네네네. 거의 뭐 베낀 거. 네. 뭐 후제트? 후르제트? 후르제트. 이거 가지고 퓨르제트. 우리를 지금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을 이제 먹으려고. 근데 쉽게 따라올까요? 그리고 이제 TFX? 네. 마치 KFX. 맞아요, TFX. 그러니까 아주 괘씸해. 개인적으로 볼 땐 괘씸해. 쫓아오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뭐 형제 국가? 아, 무슨 형제가? 아유, 그거 아니야. 형제는 무슨 형제야? 아니 튀르키예 직접 가서 너희의 형제 국가가 어디냐 했더니 한국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라고. 예, 한국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에서 제발 이제는 그 얘기는 좀 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언론사에서 이 튀르키예랑 이 형제 국가다 이렇게 자꾸 이었을까요? 거기 음식이 맛있나 보지 뭐. 네. 아니 6.25 참전 국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자꾸 또- 거기 뭐 엮긴 했는데 다 뭐 70년 전 얘기죠. 뭐 6.25 참전했으면 다 형제 국가인가? 그거 말고 소위 지금의 나토 국가들이 더 많아. 그렇게 아유, 따지면. 훨씬 많죠. 네, 네. 나토 국가들이.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방산 컨트롤 타워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은 이번 거 잘 이제 성취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가든 미국에 상품화 시키든 다 넘겨주고 우리는 배를 빨리 갈아타야 돼요. 더 위로 KF21 시리즈로 6세대. 그러니까 이걸 잘 기반을 닦아서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아타야만 지금 저렇게 튀르키예가 쫓아오는데 네네. 그걸 물리치려면은 이번 사업이 되면서 우리는 빨리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KF21의 어떤 홍보가 아니고 이 T50 홍보가 지금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2030년대 이제 중반이나 뭐 후반 들어가면은 2040년대 바로 예. 그때는 우리가 T50보다는 KF21이죠. 수출을 예. 여기저기 하고 다녀야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번에 옛날에 개발해서 이제 막 수출이 되고 있는 T50 계열은 그 튀르키예가 그쪽 시장은 이제 먹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갈아타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돈벌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 가치를 높이면서 그 다음 비기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홍보를 위해서는 뭐 미국의 CSIS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내 이 우호적인 여론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 좀 영업을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로키드 마틴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제가 10년 전에 뭐 개인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네. CSIS 그 이제 그 방문을 했었고 지금 그 유명하신 거리 지금 뭐 북한 그 핵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캠벨 네. 또 만났었어. 진짜. 근데 그 대단한데? 배경이 예. 배경이 로키드 마틴에서 다 주선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로키드 마틴이 또 미국의 그 인맥 로비가 그렇게 다 깔려 있더라고요. 아유,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로키드 마틴의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로키드 마틴이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 또 웬 또 로키드 마틴이 거기 왜 끼어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F-35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같이 공동 개발국이잖아요. 개발 업체. 개발 업체죠. 공동 개발 업체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미국화 시킬 수 있는 업체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 상품인 것처럼. 로키드 마틴까지는 좋은데 이 공동 개발 업체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미국 시장에 나갔을 때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좀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해군의 이제 사업에 채택되면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맞고 네네. 나머지 이제 다른 나라 수출 이제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KF11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우리 미국이 미 해군이 선택한 비행기야. 내가 힘을 많이 썼어. 그거는 상관이 없지 영업할 때. 음. 가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사석에서는 자기 자랑은 더 많이 내세우잖아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본토를 벗어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품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상품이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라. 얼마든지 말이 먹히지 그거는. 그 제가 볼 때는 말이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의 이 항공기인데 이것이 우리가 로키드 마틴의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건 이제 미국에 납품하는 거. 미 해군이 선정했을 때. 네. 그거에 한해서. 네, 그거 하는 소리.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우리가 다 공장에서 해서 사천, 그렇죠. 사천에서 하는 아유, 거죠. 물론입니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임밸류 이름은 가치를 이게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채택, 미 해군의 채택되면은 나머지 이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건 아주 수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제품은 해당 제품은 발주받은 거는 우리나라 사천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카이나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금 FA50, 뭐 폴란드 그리고 뭐 KF21 그러니까 이쪽보다도 지금 이 T50에 전적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역 분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옛날 이제 시간 흐르면은 딴 데 물려주고 우리는 새 거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진입해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 경제 분야에서 국제 뭐 경제 분야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역 교류에서 네네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T50과 KF21이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서 이익을 취하고 우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6세대까지 얘기를 하는 판인데 지금 상황이 맞아요. 갈 길이 좀 먼데. 예, 너무 멉니다. 너무.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거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성취하고 이뤄야만 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두 단계 발전하고 그 기반, 네네. 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T50 이 고등훈련기 이 시장의 전망, 동향 여러 가지를 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예측을 한 거죠.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 미국에 판매된다 이거 아닙니다.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저희가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미국 해군 공군 사업이 세 가지가 이제 딱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당장 이제 닥치는 2025년도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죠. 이거부터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네네. 취지로 또 말씀드린 거고. 네네. 그러면서 나머지 복잡한 숫자 또 이렇게 뭐 데이터 우리 요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다 이제 화면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이 상당히 러닝 타임이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수출에 대한 거 얘기하고 네네. 다음 편은 좀 다른 거로 이제 바꿔야죠. 네.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옛날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런 스토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은. 그러니까요. 우리 이 슈퍼소닉 TV가 좀 과장도 좀 더 하고 좀 요만큼인데 뻥도 좀 더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좀 조만간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진짜요? 네.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와. 썸네일을 좀 잘 만드시던지 썸네일을 좀 이렇게 낚시성으로 좀 하시던지. 우리는 또 낚시 안 하니까. 그래도 그거 안에서 또 이렇게 안 눌러 보신단 말이에요. 낚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썸네일도 멋있게 그냥. 그냥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요.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까지 저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좀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TBS 타임즈의 안승권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